그래, 넌 걸레질이 어울려. 무슨 파티야, 네가? 청담동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걸레질을 하던 그 순간 나는 정태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차가운 음성. 그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 청소부 말이야. 이번 자선 갈라에 초대해. 어차피 웃음거리가 필요하잖아. 내 손이 멈췄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청소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자리에 오겠어?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아?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웃음. 조롱. 내가 2년 동안 이 집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닦고 쓸고 정리하며 들었던 그 모든 무시가 한순간에 선명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복도 끝 거대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남루한 작업복, 지친 얼굴. 하지만 내 눈빛만은 달랐다. 그 안에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지연. 그게 내 이름이다. 20년 전 어머니는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집의 주인 하동정 씨 집안에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했다. 약혼 반지까지 건넸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는 그리고 그의 가문은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쫓겨났다. 뱃속에 나를 품은 채. 그리고 정씨 어르신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정태호다. 내 이복 오빠. 엄마, 왜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어렸을 때 나는 자주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이 작은 쪽방에서.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다. 이걸 가지고 가렴. 내 것이야.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그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금빛 약혼 반지.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유일한 증거. 나는 그 반지를 보며 결심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이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되찾는 것.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들어왔다. 청소부로. 아무도 모르게. 2년 동안 나는 그들의 삶을 지켜봤다. 거짓된 미소. 위선적인 친절. 돈으로 덮어버린 수많은 비밀들. 그리고 오늘 정태호는 나를 초대했다. 자선 갈라에. 조롱하기 위해.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봤다. 이제 웃음거리가 될 시간은 끝났다. 좋아. 가줄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복도에 내 목소리만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드레스를 꺼냈다. 2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드레스. 진한 네이비 빛깔의 실크 드레스. 아직도 어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울 앞에 섰다. 드레스를 입었다. 그리고 반지를 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나는 김지연이었다. 정씨의 딸. 하동 정씨 집안의 진정한 상속자. 창밖으로 청담동의 야경이 반짝였다. 화려한 불빛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을까.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자선 갈라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5시 30분에 눈을 떴다. 습관이란 무섭다. 2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나 대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했던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걸레가 아니라 다른 것을 손에 쥐어야 했다. 김지연 씨, 오늘 저녁 행사 준비 도와주실 수 있죠? 집사 박영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정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곳을 지켰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네, 물론이죠. 나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오전 내내 나는 연회장 준비를 도왔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닦고 은식기를 정리하고 붉은 카펫을 펼쳤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은 분주했다. 오늘 밤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 김지연. 정태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저녁 행사 당신도 초대받았다면서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옆에 선 그의 아내 정미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일찍 배웠다. 네, 감사합니다. 뭘 입고 올 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필요하면 집사에게 말해서 적당한 옷을 준비해 드릴까요? 물론 청소부 수준에 맞는 거로. 정태호가 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되는데. 그가 돌아섰다. 정미영이 잠깐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에 미안함 같은 게 스쳤다. 하지만 그녀도 곧 남편을 따라 사라졌다. 혼자 남은 복도에서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조금만 더. 오후 3시 나는 일을 마치고 작은 숙소로 돌아왔다. 대저택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오피스텔. 월세 50만 원짜리 쪽방.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방.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와 습기. 하지만 이곳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옷장을 열었다. 맨 안쪽 비닐에 쌓인 드레스가 있었다. 어머니의 드레스. 20년 전 정씨 어른이 선물했다는 그 드레스. 엄마, 이거 정말 비쌌던 거야? 어렸을 때 나는 물었다. 어머니는 드레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약속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살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나는 드레스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네이비 블루 실크. 섬세한 레이스.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다. 거울을 봤다. 어머니를 닮았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같은 눈, 같은 인매, 같은 슬픔. 하지만 오늘은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드레스를 입었다. 지퍼를 올리는 손이 떨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다. 청소부 옷이 가면이었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 복잡한 문양 속에 라는 이니셜이 있었다. 핸드백에 서류 봉투를 넣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 어머니의 일기장 사본, 그리고 정씨 어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진실을 증명할 증거들.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행사는 7시에 시작된다. 나는 작은 방을 둘러봤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 오늘 밤 이후 모든 게 변할 것이다. 문을 나서며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봤다. 액자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미소. 엄마, 지켜봐줘.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걸 찾을게.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봤다. 손님,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참 예쁘게 입으셨네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나는 창밖을 봤다. 청담동으로 가는 길, 화려한 간판들, 명품 매장들. 이 거리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다. 대저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관 앞에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이들이 바로 서울의 상류층이다. 여기요. 택시에서 내렸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땅에 닿았다. 대저택의 불빛이 나를 비췄다. 그리고 나는 걸었다. 천천히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내 시간이 시작되었다.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대화가 멈췄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침묵.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똑, 똑, 똑. 저게 청소부 아니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공간에서는 메아리처럼 퍼졌다. 맞아, 김지연. 정태호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세상에 저런 드레스를 어디서 구했을까? 렌탈인가 봐. 아니면 중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호기심, 경멸, 놀라움, 불편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 김지연 씨. 정태호의 목소리였다. 그가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다가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겉으로는 환영하는 제스처였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경고였다. 조용히 하라는.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네. 그럼 편하게 즐기세요. 저기 음료 코너가 있으니. 정태호는 나를 구석으로 유도하려 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저 김지연입니다. 내 목소리가 울렸다.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모두가 나를 봤다. 100여 개의 시선, 100여 개의 질문.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겁니다. 정태호 회장님 댁에서 2년간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이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미쳤나? 정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가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게. 오늘은 제 진짜 이름으로 왔습니다. 김지연. 하동 정씨 집안의 딸로.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와르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정태호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지연,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정씨 어르신. 정태호 회장님의 아버지. 그룹 선대 회장.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말도 안 돼. 정태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딸이라고. 증거라도 있어?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왼손. 넷째 손가락에 낀 반지. 불빛 아래에서 반지가 빛났다. 금빛 광채. 복잡하게 새겨진 문양. 그리고 그 중앙의 이니셜.
이 반지를 아시나요? 정태호의 눈이 커졌다. 그가 반지를 봤다. 가까이 다가와 확인했다. 이건 가문의 약혼 반지입니다. 선대 회장님이 제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20년 전에 연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다. 설마 가문 반지는 가문 사람만 가질 수 있는데 헨리 회장님께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정태호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아내 정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다. 여보, 이게 무슨... 닥쳐. 정태호가 아내를 밀쳤다. 정미영이 비틀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김지연, 당신. 정태호가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당신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어. 당장 나가. 계략이 아닙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껍고 무거운 서류 봉투.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어머니의 일기, 그리고 정씨 어르신이 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 봉투를 높이 들었다. 모두가 봤다. 원하시는 분은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친. 정태호가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다른 손이 그를 막았다. 잠깐만요, 정 회장.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은발의 턱시도를 입은 신사. 이상훈 박사. 가문의 주치의이자 정씨 어르신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 이상훈 박사님. 정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훈 박사가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그리고 인정? 그 반지. 제가 직접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박사가 가까이 와서 반지를 자세히 봤다. 돋보기까지 꺼내들었다.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숨죽였다. 그리고 박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다. 진짜입니다. 헨리 회장님의 약혼 반지가 맞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정태호가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그리고 이 여성. 이상훈 박사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헨리 회장님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습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다. 사람들의 외침, 놀라움, 혼란.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내 자리에. 마침내 찾은 내 자리에. 거짓말이야. 정태호의 외침이 연 회장을 갈랐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상훈 박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반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여동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 회장님.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제가 이 반지를 직접 선대 회장님께서 주문하시는 걸 봤습니다. 30년 전이었죠. 그때 회장님은 어떤 여성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셨죠. 우리 어머니를. 아닙니다.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괴로워하셨어요. 가문의 압력 때문에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다. 헨리 회장이 불륜을? 아니야, 들어보니 정략 결혼 전 일인가 봐. 그럼 저 여자가 진짜 적통이라는 거야? 나는 봉투를 열었다.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게.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첫 번째 서류. DNA 검사 결과지. 이건 3개월 전에 받은 검사 결과입니다.
정씨 어르신의 유전자와 제 유전자를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유전자를? 정태호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헨리 회장님께서 생전에 헌혈하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말했다. 병원에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죠. 저도 검사에 협조했습니다. 정태호가 박사를 노려봤다. 당신이 배신을?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낡은 공책. 어머니의 일기장. 이건 제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쓰신 거예요. 공책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들. 어머니의 필체. 1995년 4월 3일. 오늘 정씨 어르신을 만났다. 그의 눈빛에서 슬픔을 봤다. 그는 가문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이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1996년 6월 15일. 그가 반지를 주었다.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그만. 정태호가 소리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남매입니다. 정태호 회장님. 남매라고? 말도 안 돼. 그가 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상훈 박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정 회장님 진정하세요. 나 달라고. 정태호가 몸부림쳤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 나는 세 번째 것을 꺼냈다. 편지 묶음. 노란 리본으로 묶인 23통의 편지. 이건 정씨 어르신이 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한 통을 펼쳤다. 정갈한 필체. 남색 잉크. 사랑하는 윤희에게. 오늘도 당신을 볼 수 없어 가슴이 아프오. 가문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내 마음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 정미영이 흐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소. 얼마나 기쁜지 모르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괴로운지도. 그만 읽어. 정태호가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미안하오 윤희.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하오. 우리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소. 언젠가 그 아이가 자라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소. 침묵. 무거운 침묵이 연 회장을 덮었다. 하지만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를 찾지 못하신 채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어머니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병원비도 없이 작은 쪽방에서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기다리면서. 연 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제 자리를 찾기로. 정태호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 정태호 회장님.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은 진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변 사람들은 알았어요. 가문의 어른들, 이 사진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들이 알았다고?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타나면 회장님의 상속이 복잡해지니까요. 나는 연 회장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했다. 특히 나이든 신사 몇 명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룹 이사 이진수 씨. 제가 2년 전 회장님을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하셨죠. 백발의 노신사가 얼어붙었다. 저는 법무팀 고문 박철호 변호사님. 제가 DNA 검사를 요청했을 때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중년의 변호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모두들 알고 계셨어요. 정 씨 어르신의 또 다른 딸이 있다는 걸. 하지만 묻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 연 회장이 술렁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진을 향했다. 비난의 눈빛. 이제 나는 정태호를 내려다봤다.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모든 진실을. 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봤다. 김지연 씨. 아니, 지연. 처음으로 그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 미안합니다. 정태호의 사과는 작았다. 너무 작아서 앞줄에 선 사람들만 겨우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룹 회장의 사과. 인정. 항복. 연 회장의 공기가 변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롱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경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정 회장님. 내가 말했다. 고개를 드세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무너진 사람의 눈. 그럼 뭐하러?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를 찾으러. 나는 연 회장을 둘러봤다. 100여 명의 사람들. 서울의 상류층. 권력자들. 그들이 모두 나를 봤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문의 일원입니다. 하동 정씨 집안의 딸 김지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한두 명. 그러다 10명. 20명. 결국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정태호는 그 소리 속에서 서 있었다. 혼자. 외로이. 하지만 내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다. 저는 이 가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산도 지위도 권력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놀라움의 탄성.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누군가가 물었다. 단 하나. 나는 정태호를 봤다. 진실입니다. 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 진실을 세상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예요. 비비안 체인버스가 앞으로 나왔다. 대기업 오너의 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봤다. 돈 한 푼 안 받겠다고. 그룹 지분도 포기한다고. 네. 말도 안 돼. 누가 믿어? 분명 꼼수가 있을 거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평생 내연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돈 때문에 회장을 유혹한 여자라고 불렀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상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헨리 회장님은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셨어요. 박사님. 정태호가 박사를 봤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침묵. 무거운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정 회장님의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현명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고 동반자였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정태호가 비틀거렸다. 그의 아내 정미영이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정태호가 소리쳤다.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다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게 괜찮아?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렸다. 나는 정태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태호 회장님. 그가 나를 봤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회장님은 피해자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 둘 다 가문의 희생양이었어요. 저는 버림받았고 회장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정태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를. 회장님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고 태어난 딸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태호 회장님께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나는 연 회장을 둘러봤다. 이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침묵에서, 거짓에서. 그래서 비비안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재건하려고 합니다. 진실 위에. 무슨 뜻이야? 이제부터 가문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회장님의 삶도 제 어머니의 이야기도 모두 공개되어야 해요. 미쳤어? 패트리샤 웨스턴이 끼어들었다. 정치인의 아내인 그녀는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주가가 폭락할 거야.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말했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겁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낫죠. 박사님도 미쳤군요. 패트리샤가 비웃었다. 하지만 정태호가 입을 열었다. 박사님 말이 맞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그 무게를 저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가 나를 봤다. 김지연 씨. 아니, 지연.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진실을 공개하세요. 언론에도 세상에도. 정말입니까? 네. 그게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을 인정하는 것. 정미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잘 생각했어요. 나는 정태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연 회장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잠깐. 한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다. 50대 중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그룹 이사 이진수였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DNA 검사 하나로 어떻게 믿습니까? 조작될 수도 있어요. 이진수 이사님. 이상훈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검사는 제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조작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들이 검토해야 하고.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이진수가 말문이 막혔다. 혹시.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감추고 싶은 게 더 있으신 건 아닙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이진수 이사님.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디 계셨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 2020년 3월 15일 저녁 9시 서재에서 혼자 계시다가 나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수첩을 보면 그날 저녁 8시에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쳤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2020년 3월 15일 오후 8시 이진수 이사와 면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이진수에게 쏠렸다. 그래서 뭐? 이진수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회장님과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8시 30분에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살아계셨고 증거가 있습니까? 뭐? 8시 30분에 나오셨다는 증거요. 이진수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그날 밤 대저택의 CCTV 기록입니다. 이상훈 박사님이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훈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경찰 조사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결론이 나서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죠. 이 기록을 보면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진수 이사님은 오후 7시 55분에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간 시간은 침묵. 오후 10시 23분입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다. 거의 2시간 반 동안 안에 계셨어요. 업무 보고치고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건 회장님과 할 얘기가 많아서.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CCTV 캡처 화면. 나오실 때 이사님의 표정입니다. 보세요. 웃고 계시네요. 사진 속 이진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족스러운 안도하는 듯한 미소. 방금 전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웃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몰랐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줄. 이진수가 소리쳤다. 나갈 때까지 살아계셨다고요. 내가 나간 후에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마지막 카드였다. 이건 회장님의 개인 의료 기록입니다. 이상훈 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박사가 앞으로 나왔다. 헨리 회장님은 심장이 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문제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사가 서류를 가리켰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회장님의 약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정태호가 놀라 물었다. 누가 약을 바꿨죠? 그걸 조사했더니 박사가 이진수를 봤다. 이진수 이사님의 지시로 다른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 이진수가 소리쳤다. 나는 그런 적 없어. 증거를 대. 증거를. 여기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약국 영수증. 블루밍 약국. 2020년 3월 8일. 구매자 이진수. 구매 품목.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디곡신 대체제. 심장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살인이라고? 헨리 회장을 죽였다는 거야? 이진수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왜 회장님을 죽여야 했습니까? 나는 안 죽였어. 이진수가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경찰도 그렇게 결론 냈어. 경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자료들을 모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 정태호가 이진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이진수,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아니라니까. 이진수가 손사래를 쳤다. 오해야. 나는 그냥 뭐? 회장님께서 유언을 바꾸려고 하셨어요. 순간 모두가 멈췄다. 유언을? 정태호가 물었다. 이진수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회장님이 김지연 씨를 찾으셨어요. 그 여자를, 자기 딸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가리켰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유언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재산을 반씩 나누겠다고. 정태호 회장님과 김지연 씨에게. 연 회장이 술렁였다. 그럼 정 회장님의 상속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맞아요. 이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았어요. 회사가 불안해질 것 같았고 주가가 폭락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였어? 정태호가 소리쳤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나는 회사를 위해서. 닥쳐. 정태호가 이진수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당신 때문에 지연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거야. 이진수가 울기 시작했다. 50대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요.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무너진 남자.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남자. 눈물이 났다. 아버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나를 찾았다는 아버지. 유언을 바꾸려다 죽임을 당한 아버지. 아버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정태호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지연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빠가 동생을 부르는 목소리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진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봤다. 경찰을 부르세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이상훈 박사가 전화기를 꺼냈다.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연 회장의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했다. 파란 불빛이 연 회장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깜빡이는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다. 이진수입니까? 형사가 이진수 앞에 섰다. 50대 초반의 강인한 인상. 배지를 보니 강력계 형사였다. 네. 이진수는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회장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의 낭독이 이어졌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 회장에 울렸다. 잠깐만요. 내가 앞으로 나섰다. 형사님, 이분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범이 더 있어요. 이진수 이사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 회장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약을 바꾼 건 이진수 이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을 회장님께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나는 한 사람을 가리켰다. 집사 박영수 씨. 백발의 노인이 얼어붙었다. 30년간 가문을 섬긴 충직한 집사. 김지연 씨. 무슨 말을? 박영수 씨. 당신은 매일 회장님께 약을 드렸죠. 식사 후에. 정확히 오후 8시에. 박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진수 이사가 오기 직전에 바뀐 약을 드렸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다른 약이라는 걸. 침묵. 박영수의 눈이 흔들렸다. 대답하세요, 박영수 씨. 당신도 공범입니까? 저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진수 이사님이 회장님을 위한 새로운 약이라고 하셨어요. 더 좋은 약이라고. 그리고 돈을 받았죠?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2020년 3월 10일. 박영수 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이진수. 연 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박영수 씨. 당신은 30년간 회장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돈 5천만 원에 배신했어요. 박영수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자 학비가 필요했어요. 병원비도. 변명입니다. 이상훈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말만 했어도 회장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쉬운 길을 택했죠. 형사가 박영수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당신도 체포합니다. 공범 혐의로. 두 사람이 끌려나갔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침묵 속에서 나는 정태호를 봤다. 그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무너진 표정으로. 오빠. 내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처음으로. 정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과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옆에 있었는데도 배신자들을 못 봤어.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앞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 진실을 밝히는 거. 그리고 나는 연 회장의 사람들을 봤다. 이 가문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정태우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도와줄래? 나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우리 함께 해요. 오빠. 그가 울었다. 50살 남자가 동생 앞에서 울었다. 정미영이 다가와 우리 둘을 안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세 사람이 껴안았다. 연 회장의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조롱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김지연. 비비안 체인버스가 앞으로 나왔다. 처음 나를 조롱했던 그 여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나는 겁쟁이였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상류층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상류층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하죠. 패트리샤 웨스턴도 다가왔다. 나도 사과할게요. 당신을 무시했던 거. 다들 괜찮아요. 나는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봤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목격자예요. 진실의 목격자.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박수가 터졌다. 이상훈 박사가 내게 다가왔다. 김지연 씨. 아니, 지연 양. 네, 박사님. 당신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내 심장이 멈췄다. 네. 윤희 씨. 아름다운 분이었죠. 헨리 회장님과 정말 잘 어울렸어요. 박사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다. 회장님은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죠. 윤희를 찾아야 해. 우리 딸을 찾아야 해라고. 눈물이 났다. 박사님, 아버지가
정말. 네.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나는 울었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2년 동안, 아니 평생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박사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시간에 왔어요. 진실을 밝힐 바로 그 시간에 정태호가 다가왔다. 지연아, 내 오빠. 내일부터 회사 일 배워. 그룹의 일. 제가요? 당연하지. 넌 상속자야. 아버지의 딸이고. 하지만 저는 아니야. 정태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 싶어. 비록 늦었지만 당신에게 당신의 몫을 주고 싶어. 나는 그를 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 감사해요, 오빠. 우리 함께 하자.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자. 네. 함께 해요. 두 사람이 악수했다. 남매의 악수. 연회장에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공기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진실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창밖을 봤다. 청담동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어머니가 그리던 그 풍경. 엄마 봐요. 제가 해냈어요. 작게 속삭였다. 우리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자유로운 미소를. 3개월이 흘렀다. 그룹 본사 27층.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 내 사무실이었다. 김지연 이사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비서 윤미라 씨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유능한 여성. 정태호 오빠가 직접 선발해준 사람이었다. 감사해요, 미라 씨. 자료 확인 다 했어요? 네. 신규 사업 제안서, 재무제표,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안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정리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언론이 들끓었다. 그룹 회장 살해 사건, 숨겨진 딸의 등장, 30년 만에 밝혀진 비밀 사랑.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기자들이 우리 쪽방 앞에 진을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하루 종일 터졌다. 하지만 정태호 오빠가 지켜줬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입니다. 가문의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그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룹은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주가는 일주일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안정됐다. 오히려 올랐다. 투명 경영을 선언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진수와 박영수는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이진수는 징역 15년, 박영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정에서 이진수가 나를 봤다. 미안합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저 슬플 뿐이었다. 이사님, 회의실로 가시죠. 미라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네, 가요.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정태호 오빠, 이상훈 박사, 그리고 새로 영입한 젊은 임원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인사했다. 지연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오빠가 미소 지었다. 예전의 냉담한 표정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진짜 오빠였다. 오늘 안건은 희망장학재단 설립건입니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죄송합니다. 잠깐. 괜찮아요, 지연아.
오빠가 물을 건넸다. 천천히 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했다. 재단의 이름은 윤희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훈 박사가 말했다. 윤희 씨가 평생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죠. 교육 기회의 평등. 네. 어머니는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죠.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이 재단을 통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오빠가 결정했다. 윤희 장학재단 오늘부터 준비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오빠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지연아. 오빠가 말했다. 많이 힘들지? 조금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나는 웃었다. 오빠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의 재판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오빠가 한강을 봤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진실 위에서. 오빠. 응.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인데. 오빠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 그리고 미영이가 저녁 식사 초대했어. 집에서. 형수님이요? 응. 가족 저녁 먹자고. 우리 셋이서.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네, 갈게요. 저녁 때 정태호 오빠네 집에 갔다. 청담동 대저택. 내가 2년간 청소했던 바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 묘했다. 지연아, 어서 와. 정미영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다. 형수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손님이야. 앉아 있어. 거실에 앉았다. 예전에는 무릎 꿇고 닦던 소파에 편하게 앉았다. 지연아. 형수님이 사진첩을 가져왔다. 이거 봐. 헨리 회장님 사진들이야. 사진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사진들. 젊은 시절부터 만년까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다. 젊은 정씨 어르신.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이건. 응. 회장님이 서재 금고에 숨겨두셨던 사진이야. 내가 정리하다가 찾았어.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회장님은 어머니를 안고 있었고 둘 다 웃고 있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95년 봄. 윤희와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눈물이 났다. 아버지. 회장님은 평생 그분을 사랑하셨어. 형수님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셨을 거야. 만나지 못했어도. 형수님.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가족이 함께 있는 날이니까. 오빠가 와인을 가져왔다.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을 위해.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가족을 위하여.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의 계획. 회사 이야기. 그리고 사소한 일상. 지연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형수님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아니요. 거짓말. 얼굴 빨개졌잖아. 형수님. 우리는 웃었다. 진심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3개월 전 나는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다. 가족, 이름,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택시가 멈췄다. 더 이상 쪽방이 아니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 오빠가 마련해준 집. 감사합니다. 기사님께 인사하고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미라 씨의 메시지였다. 이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어느 고아원 방문 일정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려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할게요. 집에 들어가 어머니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이사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미라 씨가 급히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에요?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떴습니다.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제목. 김지연 계획된 복수극이었나? 가문 재산 노린 사기 의혹 제기. 심장이 철렁했다. 기사를 읽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가문에 접근했다는 것. DNA 검사도 조작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미라 씨가 다른 기사들을 보여줬다. 여러 언론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전화벨이 울렸다. 정태호 오빠였다. 지연아, 기사 봤어? 네, 오빠. 이게 도대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 지금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다. 오빠의 목소리에 긴장이 가득했다.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수군거리는 소리, 의심의 눈빛.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 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김지연 이사님. 한 이사가 차갑게 말했다. 60대 남성. 박철호 변호사였다. 예전에 나를 사기꾼이라 불렀던 바로 그 사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거짓 제보를...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작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어요. 이상훈 박사가 앞으로 나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입회한 검사였습니다. 조작 같은 건 박사님도 공모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박사의 얼굴이 굳었다. 박사님과 김지연 씨가 함께 계획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룹 재산을 노리고... 터무니없는 소리. 정태호 오빠가 테이블을 쳤다. 지연이는 내 동생입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은... 정 회장님. 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다시 검사를 받겠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 어디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철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당분간 이사직을 정지하십시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건 아니면 회사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선택하세요. 나는 오빠를 봤다. 그의 눈에 괴로움이 가득했다. 오빠. 지연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회사를 위해서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아니, 배신이 아니었다. 오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당분간 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사님. 미라 씨가 울먹였다. 저는 믿어요. 이사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고마워요, 미라 씨. 곧 돌아오실 거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이제는 이곳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다. 내 얼굴이 화면에 가득했다. 그룹 사태, 계획된 사기극인가? 전문가들 DNA 검사 재검토 필요성 제기. 김지연 누구인가? 그녀의 과거 추적. 모든 채널이 나를 다뤘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지연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심장이 뛰었다. 누굽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저녁 7시. 남산타워 근처 카페 하늘빛에서. 잠깐 당신은.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서라도 잡아야 했다.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카페는 한산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평범한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김지연 씨. 그가 자리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당신은 누구죠?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가진 정보죠. 그는 봉투를 건넸다. 이걸 보세요.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다. 박철호 변호사가 어떤 남자와 만나는 사진.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이건 박철호 변호사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주범입니다. 왜요? 왜 저를?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룹의 권력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진수 이사와 가까웠죠. 이진수가 감옥에 가면서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졌고요.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래서 그는 언론사에 돈을 주고 당신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당신을 몰아내기 위해. 증거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기자들과의 통화 녹음. 모두 있어요. 나는 서류들을 훑어봤다.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남자가 잠시 침묵했다. 저는 회장님의 비서였습니다. 10년 동안. 회장님의? 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딸을 찾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남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저는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 죄송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을 겁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박철호를 고발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세요. 다시 한번. 혼자서? 아니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태호 회장님, 이상훈 박사님,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 나는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결심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수십 개의 카메라. 100여 명의 기자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단상에 섰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최근 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획된 사기극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사기극이 무엇인지 밝히려 합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다. 박철호 변호사가 기자와 만나는 장면.
이 사진은 그룹 박철호 법률 고문이 모 신문사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3일 전 일이죠. 연단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여러 언론사에 총 3억 원을 송금한 기록입니다. 저에 대한 허위 기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더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박철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지연을 몰아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을 이용하는 게 가장 빠르지.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데요. 증거는 의심하게 만들면 돼. 사람들은 의심만 해도 믿지 않게 되니까. 녹음이 끝났다. 기자회견장이 폭발했다. 김지연 씨, 이 증거는 어디서 얻은 겁니까? 박철호 변호사는 왜 당신을 제거하려 했습니까? 그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손을 들어 정적을 요구했다. 박철호 변호사는 이진수 전 이사의 공범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후 은폐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공개했다. 이건 5년 전 회장님 사망 당일의 통화 기록입니다. 박 변호사와 이진수가 43분간 통화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직후였죠. 그 통화 내용은 증거 인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다. 정태호 오빠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박철호 변호사. 수갑이 채워진 채였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다. 저는 그룹 회장 정태호입니다. 오빠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아침 박철호 법률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 증거인멸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박철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패배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김지연 이사의 이사직 정지를 즉각 철회합니다. 오빠가 나를 봤다. 지연아, 미안했어. 내가 너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오빠. 나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오빠는 회사를 지켜야 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제 그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빠가 선언했다. 완전한 투명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 김지연 이사와 함께 우리 아버지 회장님이 꿈꾸셨던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회사로 돌아왔다. 로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지연 이사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라 씨가 울면서 달려왔다. 이사님, 정말 다행이에요. 미라 씨 고마워요. 계속 믿어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오빠가 말했다. 지연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윤희 장학재단 다음 주에 정식 출범한다. 정말요? 응. 그리고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요? 재단 이사장 맡아줘. 내가 해야 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너만 할 수 있어.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꿈을 이루는 건 딸인 내가 해야 해. 네, 오빠. 열심히 할게요. 일주일 후. 윤희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행사였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첫 번째 장학생 10명이 함께합니다. 나는 무대에서 아이들을 소개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조선 가정의 아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아이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다. 질문 있어요. 응, 말해봐. 김지연 이사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있었지. 아주 많이.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내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어. 나도 가난 속에서 자랐고, 어떤 날은 저녁을 굶기도 했어.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진실을 믿었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거라고. 한 남학생이 물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는 할 수 있어. 이 장학재단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봤다. 너희 안에 이미 힘이 있어. 그걸 믿어. 행사가 끝나고 나는 어머니 사진 앞에 섰다. 재단 사무실에 크게 걸어둔 사진. 엄마 봐요. 우리 해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엄마가 평생 꿈꿨던 일이에요. 가난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뒤에 섰다. 오빠였다. 지연아. 내 오빠.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 위에서. 그럴까요? 당연하지. 자기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오빠가 창밖을 봤다.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 오빠. 함께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청소부로 시작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됐다. 어머니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돕는 사람. 처음 청담동 대저택에 들어갔을 때 나는 복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이고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처럼 화려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저 불빛 속에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